이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이야기라서요. 큰맘 먹고 한번 써보는 것이니 너무 나무라지는 말아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대학생이 되고 방학한 지 일주일도 안 되었을 때 엄마는 친구분과 시장 가신다고 준비하고 계셨고 저는 늘어지게 자고 있었어요. 새벽 늦게까지 게임하느라 잠이 모자랐거든요. 갑자기 초인종이 울려서 나도 모르게 잠이 깼고 현관 앞에 갔더니 예쁘게 생긴 임산부가 서 있는 거예요. 아이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배가 꽤 커 보였어요. 엄마를 불러서 누가 왔다고 했어요. 엄마는 새댁 왔어요. 짐 정리는 다 했어요. 하며 잠깐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는 전에 이사 왔다고 빵을 사와서 준 적이 있대요. 그때 저는 집에 없어서 옆집에 누가 이사 온 줄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아줌마는 밀키트를 샀는데 한 봉지 뜯어보니 맛있어서 한 박스 주문했는데 드셔보시라고 하면서 갖고 온 것이었어요. 엄마는 자꾸 받기만 해서 어떻게 하냐며 더운데 소파에 앉아서 과일 좀 먹으라고 했어요. 마침 복숭아가 있다고 잘라다 주셨죠. 엄마는 미안한데 약속이 있어서 바로 나가야 한다고 했고 아줌마에게 복숭아 다 먹고 가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저를 불렀어요. 카드를 주면서 아줌마가 집에 가면 집 앞 슈퍼에서 수박 한 통 사서 갖다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먼저 집에서 나갔고 아줌마는 좀 어색한 표정으로 복숭아를 먹었어요. 아기는 언제 나오냐고 물었더니 2달 뒤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외동으로 자라서 동생 있는 친구들이 무척 부러웠는데 옆집에 새 아기가 생기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기 성별이 뭐냐고 물었더니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줌마는 얼굴도 예쁜데 피부는 더 예뻤어요. 친구 누나들은 임신해서 김이 생기고 푸석푸석해져서 고민이라고 하는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아줌마는 복숭아 잘 먹었다고 인사하더니 배를 움켜쥐고 힘들게 일어났어요. 오늘 집에 계시냐고 물었더니 더워서 어디 못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수박 사서 갖다 주라는 말은 하지 않고 아줌마를 배웅했어요. 엄마는 자꾸 받아 먹으면 부담스러우니 빨리 가라고 했거든요. 아줌마가 나간 뒤 슈퍼에 가서 제일 크고 좋아 보이는 수박을 샀어요. 아저씨는 배달해 줄 수 있다고 했지만 직접 들고 왔어요. 옆집 초인종을 눌렀더니 예쁜 아줌마가 나왔어요. 아까 엄마가 수박 사드리라고 시켰다고 했더니 안 그래도 되는데 미안하다며 잠시 집에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아줌마는 더운 날에 이렇게 무거운 수박을 사주니 너무 고맙다고 했어요. 아줌마네 거실에 게임기가 보이더군요. 아줌마는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했고 저는 아줌마와 나란히 앉아 게임을 했어요. 아줌마는 집에 있기 답답해서 샀는데 은근 운동도 되고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아줌마는 전공이 뭐냐고 물었고 취업 잘 되는 과에 다닌다고 했어요. 아줌마도 한때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열심히 일했는데 결혼하고 바로 임신이 돼서 휴직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아기 봐줄 사람도 없는데 회사를 관둬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했어요. 거실에 걸린 결혼 사진을 보니 아저씨도 꽤 미남이더군요. 아줌마는 수박 잘 먹겠다고 인사했고 그날은 바로 집에 왔어요. 어영부영 오후를 보내다가 밤에 옆집 아줌마가 생각났어요. 아줌마에게서 나던 예쁜 냄새가 생각났죠. 아마도 그건 섬유유연제 향인 것 같았어요. 우리 집에서는 맡아볼 수 없는 향기였어요. 엄마는 향기에 민감해서 무양세제를 썼거든요. 나는 오후에 동네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체인점이었는데 우리 지점이 유독 안주가 맛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어느 날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 옆집 아줌마가 아저씨와 우리 가게에 왔어요. 아줌마는 아저씨를 소개시켜줬고 나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어요. 아줌마는 집에 있기 답답해서 바람 쐬러 나왔다고 했고 나는 제일 잘 팔리는 꼬치와 탕을 드시라고 권했어요. 아줌마는 1시간도 못 돼서 집으로 갔고 며칠 후 오전에 엄마 심부름 가는 길에 엘리베이터에서 아줌마를 마주치게 되었어요. 아줌마는 어디 가냐고 물었고 쓰레기 버리고 아파트 한 바퀴 돌고 올 거라고 했더니 마침 심심한데 잘 됐다면서 같이 내려가자고 했어요. 쓰레기를 버리고 놀이터에 앉아 있는데 아줌마는 배가 더 나와 보였어요. 그때 이 녀석이 발길질을 하네 호호하며 웃는 아줌마가 왜 그렇게 예뻐 보이는지. 아줌마는 자기 집에서 떡볶이 해 먹자며 시간 되냐고 물었어요. 아줌마 힘든데 무슨 요리냐고 동네 분식집에서 사가자고 했어요. 아줌마와 분식 세트를 사와서 거실에 앉아 분식을 먹는데 왠지 아줌마가 할 말이 있다는 식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여자친구 사귀어 본 적 있어? 당연하죠 하지만 대답에 자신이 없었어요. 사실 숫자상으로만 성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아줌마는 아이 출산일이 얼마 남지 않아 남편이 너무 조심하고 있다고 하며 말끝을 흐렸어요. 아줌마 머릿속엔 이미 계획이 다 돼 있던 것이었죠. 나는 아르바이트 출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을 때까지 아줌마와 함께 했어요. 아줌마는 임신 확인 후 남편이 한 번도 가까이 오지 않아 불만이었는데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이라며 나에게 갑자기 존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예쁜 아줌마에게 아기 낳기 직전까지 그리고 아기 낳고도 틈날 때마다 아줌마네 집에 놀러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줌마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지 애를 썼고 나는 예쁜 아줌마를 도우면서 좋은 일을 했다고 정당화했어요. 그렇게 지낸 지 1년이 지났어요. 아줌마의 딸도 나와 친해져서 낯도 안 가립니다. 그리고 다시 여름방학이 찾아왔어요. 아저씨는 요즘 바쁜 시즌이라 혼자 독박육아를 하고 있다며 힘들다고 투덜대는 아줌마를 위해 가끔 놀이터를 데리고 나가기도 합니다. 요즘 아르바이트 하다가 사귀게 된 여자친구는 자취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 끝나고 자기 집에서 놀자고 하며 나를 놔주지 않네요. 그런데 먼저 정이 든 아줌마를 외면할 수 없어 고민이다. 엄마는 하나뿐인 내 새끼가 왜 이렇게 헬쓱해졌냐고 걱정하시네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자친구에게만 집중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서 고민이 크네요.